일본의 신도 신앙에 따라 신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 세워진 신사. 우리나라의 절과는 또 다른 느낌의 이 신사들은 일본에 대략 30만 군데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사의 최고 책임자를 궁사라고 하는데, 신사의 크기와 명성에 따라 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는 합니다. 도쿄도 고토구에 위치한 토미오카 하치만궁의 제20대 궁사인 토미오카 시게나 역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지만 신사 본청에선 과거부터 여성이 궁사가 되는 것을 금기시했기에 동생인 시게나가가 20대 궁사가 됐죠. 1995년에 쇠약해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궁사가 된 그는 돈을 좀 헤프게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녀에게 손을 대거나 신사의 돈을 빼돌려 긴자클럽에 다니고 외국 원정 도박을 비롯해 보트를 사서 여성들을 끼고 노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유흥에 빠진 나날을 보냈죠. 그가 이렇게 돈을 뿌리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토미오카 하치만궁은 한 스모 종파의 발상지로 알려져 일본에선 관광 명소였기에 매년 3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신사였습니다. 신사에서 얻는 수익 외에도 주변 일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던 토미오카 가문. 즉, 그는 그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운이 좋은 남자였죠. 남부러울 것 없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평생을 살아갈 것 같던 그가 2017년 12월 7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누나인 나가코를 살해한 뒤 말이죠. 1961년 2월 7일에 토미오카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시게나가. 학창시절 그는 운동도 공부도 못하는 부자라며 왕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가문을 잇기 위해 도쿄도로 돌아와 수행을 쌓았고 1995년에 아버지가 퇴임하며 33살의 토미오카 하치만궁의 20대 궁사가 됐습니다. 그는 스모 관련 행사를 비롯해 돈이 될 만한 행사를 주최해 신사에 오는 참배객들의 수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했고 1998년에는 일본해의 강동지부 초대 지부장, 신도 청년 전국 현의회의 이사도 맡는 등 여러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궁사가 된 뒤로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주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듯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두드러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사 본청에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 후배들을 데리고 긴자의 고급 가게를 돌아다니고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카지노에서 수천만 원씩 도박으로 날리는 건 기본. 무녀에게 손을 대고 클럽에 다니는 등 문란한 삶을 살았기에 그를 싫어하는 이들 역시 갈수록 늘어났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이러한 문란한 삶 때문에 그는 2번의 이혼을 거쳐 3번째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방탕한 삶이 사람들의 입에 오를 때마다 속이 타는 것은 그를 20대 궁사로 임명한 아버지였죠. 타일러 보고 경고도 해보았지만 변하지 않는 시게나가를 결국 아버지는 포기하며 2001년 5월에 본인이 다시 궁사로 복귀했습니다. 쇠약해져 잠시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었기에 시게나가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도 순순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엔, 하나로 약 11억 5천만 원을 받아냈고 매달 하나 약 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원조를 받는 조건부 해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달 괜찮은 용돈이 들어오는 셈이었기에 처음에는 만족했지만 갈수록 그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만약 그대로 궁사 자리에 있었다면 겨우 300만 원이 아닌 3억 원은 우습게 벌었을 테니깐요. 아버지는 다음 궁사로 시게나가의 누나인 나가코를 지명했습니다. 2010년 10월에 신사 본청에 이를 통보했지만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신사 본청에선 여성이 궁사가 되는 것을 금기시했기에 그들은 토미오카 하치만궁의 통보에 대해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신사 본청에선 여성인 나가코의 궁사 취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한편 자기 대신 나가코가 21대 궁사가 되자 시게나가는 누나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임된 것은 누나가 나를 모함했기 때문이다 라며 시게나가는 누나를 눈엣가시로 여겼는데 그는 자신이 해임된 이유가 당시 신사의 격리였던 누나가 본인의 횡령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신사의 돈을 빼돌려 몇십억 원의 돈을 흥청망청 쓰기도 했는데 정작 자기 잘못보다 누나가 밀고 해서 본인이 해임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누나를 원망한 시게나가는 오래된 원한,
지옥으로 보내겠다와 같은 협박성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체포돼 벌금 지불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그가 위안 삼고 있었던 것은 신사 본청이 나가코를 공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2017년에 토미오카 하치만궁 측 인사들은 신사 본청을 탈퇴하고 나가코를 궁사로 승격시켜 버립니다. 시게나가는 화가 났습니다. 세간에선 자기가 씀씀이가 해프다고 했지만 그가 보기에는 누나도 별반 다를 바 없었거든요. 실제로 나가코는 1억 원짜리 샹들리에가 있는 20억 원짜리 호화로운 저택에 살았고 항상 운전기사를 대동해 신주쿠 가부키초의 호스트클럽에 다니며 월 2천만 원 이상 쓰고 다녔습니다. 그는 누나도 저리 방탕하게 사는데 자신만 문제 삼아 궁사에서 해임된 것이 원망스러웠던 중 그녀가 궁사로 승격되자 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저번에 받았던 벌금이 부족했는지 그는 누나에게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영원히 괴롭히겠다라는 내용의 편지와 자신의 아들을 궁사로 지명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국의 신사 관계자들에게 보냈는데 그 수는 무려 2,800통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토미오카 하치만궁 측 인사들은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 놓았습니다. 그러한 경고가 먹혀들었는지 한동안 시게나가는 조용히 지내는 듯 보였지만 얼마 뒤 아내 마리코의 명의로 신사 본청에 고발장을 송부하는 등 괴롭힘을 반복했죠. 이에 나가코는 그의 비방문을 블로그에 공개하며 망상으로 창작한 소설이라 비난, 동생이 어딘가 비정상적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 시게나가의 분노는 극에 치달았고 결국 누나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2017년 12월 7일 저녁, 귀가한 나가코가 차에서 내리는 찰나 어둠에 숨어있던 시게나가는 그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그의 옆에 함께 숨어있던 아내 마리코 역시 도망가는 운전기사를 쫓아가 공격했지만 너만은 용서해주겠다라며 부상만 입히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경찰은 토미오카 하치만궁 내부에서 사망해 있는 시게나가와 마리코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는 아내를 먼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 보였습니다. 둘은 모두 유서를 남겼는데 시게나가의 경우 누나를 원망하는 내용과 토미오카 하치만궁이 신사 본청에서 탈퇴해 누나를 궁사로 승격시켜 본인의 복귀는 불가능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코의 경우 평소 그녀가 신사 관계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고 나가코나 시어머니에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나가코가 남편을 몰아내고 자리를 차지한 것에 원한을 가져 범행을 함께 저지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범행이 끝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남편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했던 마리코. 범인들이 사망해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고 이 일의 여파로 토미오카 하치만궁을 찾는 참백에게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궁사인 나가코와 자신들까지 사망한다면 아들인 히데유키가 대를 이어 궁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2018년 6월 28일에 토미오카 하치만궁의 궁사가 된 것은 전 건궁사였던 마루야마 소이치였다고 합니다. 결국 원한 때문에 남 좋은 일만 시켰던 시게나가와 마리코. 타인을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지옥을 갔을 그들이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